교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주제와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는 이야기,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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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리. 지난주에 이어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에 관련된 의혹을 집중 해부해보고자 뉴스앤포커스에서 심층 취재하였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매년 4,000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스펙 쌓기라는 힘든 환경에 도전장을 내민 워홀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동산 시장. 2014년 밴쿠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송기영 리얼터에게 들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코리아 뉴스토리의 김은성입니다.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사계절의 순환과 우리의 삶은 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희로애락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도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한인회 관련 소식으로 어떤 분에게는 괴로움이, 어떤 분에게는 시원함이 있었을 텐데요. 뉴스앤포커스에서 한인회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 좀 더 취재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믿지 못하겠다 한인회에서 하는 것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키면서 한인회에서 하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주 보도해드렸던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해 제작진에서 5가지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동안 특별 취재팀에서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와 관련 의혹을 직접 취재해온 이양백 기자와 이 내용에 대해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양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양백 기자, 우선 지난주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5가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칭 펀드에 사용된 11만 5천 불과 모금액 13만 1,600불의 차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하는 점이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인회관 개보수공사 후원자 명단에 누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명단이 수정되었다면 그 공개를 미루는 이유, 완공식을 서둘러 진행한 이유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꽃신 공연을 통해서 한인회관 개보수공사 후원금이 마련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는 없었고 그나마 있던 추진위원회마저 중간에 해체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 지난주에 의혹을 제기했던 것 중에 꽃신 공연에 대해서 더 취재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 취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특별 취재팀은 울산시 측에 연락해 시립무용단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현 울산 시립무용단장은 작년 밴쿠버에서 꽃신 공연을 할 당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모든 비용을 울산시 측에서 지원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관계자에게 확인을 했지만 밴쿠버 한인회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들 먹고 자고 이동하는 경비, 그다음에 항공료 앞에 하나 이동하는 경비까지 저희들이 다 지불을 하고 갔습니다. 이용훈 회장이 TV코리아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티켓 가격이 20불로 책정이 되었고 이 중 10불은 공연 비용으로, 나머지 10불은 개보수 공사를 위해 쓰여진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울산시 무용단 공연은 아까 저희들이 취지와 맞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전체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퀸 엘리자베스 극장이 자그마치 3,000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켓을 3,000매를 발행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전 교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불로 티켓을 판매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극장 위상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한 공연이 아니고 전 교민이 화합할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20불이라는 것은 어디에 뭐 20불 받아가지고 뭐 한다기보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가 이해를 좀 해달라고 간신히 승낙을 받아가 20불짜리 티켓을 만들었던 겁니다. 솔직히 10불은 공연장을 나가는 거고 10불이 이제 도네이션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너나 없이 이제 다 이제 호응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럼 울산시 측에서는 밴쿠버 한인회로부터 공연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인회 측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좀 더 자세한 사실을 듣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이용은 한인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하였지만 3월 말에 발표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그 외 다른 인터뷰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후원자 명단을 보면 한인회 측에서 6만 불을 개보수 공사 비용으로 내놓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 이 돈이 한인회의 돈이 아니고 노인회 측에서 준 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사실입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노인회에 소속된 금액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노인분들께서 김밥, 비빔밥 판매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차곡차곡 모은 금액 6만 불을 노인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보수 공사가 시작될 당시 노인회는 이렇게 모아진 돈 6만 불을 한인회 간 개보수 공사의 명목으로 한인회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노인회의 한인회 간에 대한 지분은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노인회가 한인회에 주었다는 그 6만 불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된 사안이 좀 더 있는데요. 연방정부에서 노인회로 지붕 수리비 2만 5천 불을 지급하였고 노인회는 이 금액을 가지고 지붕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 비용이 3만 6,800불이 책정이 되었고 계속해서 비가 새는 지붕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노인회는 지붕 수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가지고 있던 6만 불을 한인회 측에 전달한 후였고 이 때문에 지붕 공사 수리비로 11,800불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인회는 부채로 가지고 있던 11,800불의 금액 중 일부를 공사업체에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노인회가 아직까지 갚아야 할 공사 금액이 남아있으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노인회는 개보수 공사를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준 상황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럼 한인회 간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한인회에서 가지고 있던 금액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초기 한인회 간 개보수 공사가 시작될 당시 한인회 측에서 가지고 있던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매칭 펀드를 통해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인회에서 이전에 언론을 통해 발표한 모금액 중에 6만 불을 한인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액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왜 한인회는 이 6만 불에 대한 금액이 노인회로부터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네, 후원자 명단에 노인회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 한인회장과 이야기가 끝난 부분이며 문제가 없다고 노인회 측은 전화를 통해 전하였습니다. 이미 6만 불을 한인회 측에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한인회 간 전체 지분의 10%를 추가로 확보해 현재 한인회 간의 총 30%의 지분을 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양백 기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영상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신에서 수익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경비는 울산시 측에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회 측에서 한인회로 6만 불을 개보수 공사 비용을 넘기는 대가로 10%의 지분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점, 한인회 측에서는 자료 공개를 3월 말로 정하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대답을 피하고 있다는 점 정도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 되겠네요. 이양백 기자, 이번 취재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취재의 핵심은 한인회 간 개보수 공사의 투명성에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비용 처리에서 불거진 이번 의혹은 완공식을 이미 치른 개보수 공사의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거기에 수년에 걸쳐 어렵게 모은 노인회의 6만 불, 그리고 빚을 져가며 노인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지붕 보수 공사를 생각하면 한인회의 이번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특별 취재팀의 생각입니다. 현재 이용은 한인회장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한 상태이며
3월 말까지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한인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는 우선 한인회의 투명성이 확보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TV코리아 한 프로그램에서 이용훈 한인회장은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취재팀이 조사한 바로는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의 완공식을 이미 거행했고 1차 후원자 명단을 공개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 이용훈 한인회장이 답변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또다시 교민들이 한인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이양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한인 사이에 큰 잡음이 없게끔 저는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할 겁니다. 매년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현지 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어라는 이제 세계 공용어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어란 특성상 밖에 나가가지고서 그 현지인들과 얘기하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 간의 문화를 배우면서 배워야지 그게 언어가 되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한 어학연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집안 환경이 이렇게 제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학연수 특성상 대부분 다 알다시피 이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물가도 많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어학연수의 꿈을 좀 접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선배 중 한 명이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더라고요. 밴쿠버 특성상 밴쿠버는 이민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캐나디언 진짜 여기 현지 출신이 아니라 전부 이민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캐나디언 자체도 이민자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고 익숙해요. 그리고 이민자들의 특유의 악센트형으로 상당히 익숙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들 알아요. 그래서 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위화감을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친절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주고 심지어 뭐 월급 당연히 그런 거 당연히 똑같죠. 직업을 여기서 구하려면은 기본적인 영어는 돼야 돼요. 하다못해 자기소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면접 보는 내용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타밀퓨가 이랬었다 그랬잖아요. 되게 아르바이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 면접 볼 때 막 그런 거밖에 안 물어보잖아요. 언제 일할 수 있냐 그리고 여기 뭐 언제까지 일할 거냐 두 개가 땡이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서는 제가 물어본 질문들이 너 그룹 인터뷰였어요. 이 매니저 한 명이랑 후보자 5명에서 그룹 인터뷰를 봤거든요. 질문 중 하나가 너가 오늘 입고 온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라. 너가 보통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건들을 왜 사는지 말을 해봐라. 그리고 왜 타밀 피거 일하고 싶은지 말해봐라. 타밀 피거 역사에 대해 말해봐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기본적 영어가 돼야죠. 영어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면접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 영어가 돼야지 하다못해 DCRCL도 애들이 막 부탁을 하잖아요.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기본적 영어가 안 되는데 일을 못하죠. 하다못해 그런 일마저도. 일단은 영어 공부죠. 제가 봤을 땐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물론 한국에서 다들 막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 얼마나 해봤자 여기서 써먹겠냐. 그게 다르거든요. 영어 공부를 그만큼 해야지 그 한 만큼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여기서 써먹으면서 그게 나와요. 여기서 내가 아는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 가는 장소가 여기서 생각하면은 지식을 늘려가는 장소는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영어 지식을 많이 늘려온 다음에 여기서 써먹는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한국 학생들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무슨 일자리라든지 무슨 집이라든지 뭐 교통 막 이런 거 어떻게 내가 밴쿠버 찾아봐요.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와가지고 젊잖아요. 직접 부딪히면서 겪어보면은 거짓말 안 하고 자기 학에 나름 2개월 만에 다 적응해요. 다 알아요. 진짜.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뭐 실제로 현지인들과 물어보고 길 같은 거 물어보고 하면서 실제로 막 한국에서 막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런 거보다는 직접 와가지고 느끼고 얻은 정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다음 소식은 뉴스토리의 깨알 정보를 알려주는 플러스 뉴스 단신 시간입니다. 하루 3끼라는 일반적인 공식의 반기를 든 1인 1식과 1일 5식의 식이요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1일 1식의 핵심은 공복력이라고 하는데요.
배가 고플 때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이 활성화돼 노화 속도를 늦추고 당뇨병,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일 일식을 하게 되면 심리적 강박감 때문에 한 끼에 집착할 수 있어서 그만큼 과식, 폭식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일일 5식을 하면 공복감이 적어지고 음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줄어 폭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1인 1식이든 1일 5식이든 식이요법의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100일간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통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가 당국이 애초 목표했던 양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는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인데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교묘한 수법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배 프로그램의 수정을 옹호하는 법안에서는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이 곰팡이균, 화재, 유독성의 화학약품, 범죄자들의 침입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마리화나 재배자만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 비등록 재배자까지 합하면 캐나다 보건관리국에서 이를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오는 4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이며 이제 통증 완화 등의 개인적 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BC주 일부 사람들은 벌써 캐나다 연방법원에 계속적인 마리화나 재배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의 판매량은 좀 뒤떨어지는 반면 인기 지역 단독주택의 매매 활동이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회복 추세를 이끌고 있다고 지역 최대 부동산위원회가 전했습니다. 올 2월에 광역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부동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판매량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중 2월에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밴쿠버 부동산위원회 회장인 산드라 와이언트는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2월의 밴쿠버 주택 매매 건수는 2,530건에 달했고 이는 작년 2월에 비해 4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시세 또한 지난해에 비해 평균적으로 3.2%가 올랐다고 합니다. 새 주택공사가 이어지면서 새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현상이 기존의 부동산 매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위원회 회장인 레이 워저는 말했습니다. 지난 8일 화요일 아침 한 공사장 인부가 자동차의 연료 탱크를 닫지 않은 채 운전하는 바람에 약 20리터의 디젤 연료가 화이트락의 세미아무 베이로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이트락 시의 기술 운영 책임자 그렉 세인트 루이스에 의하면 재활용품을 실은 트럭을 몰던 한 운전자가 연료를 주입한 후 연료 탱크의 뚜껑을 미처 닫지 않고 차를 운행해 길거리에 약 20리터쯤 되는 양의 기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흘려진 기름은 다시 비에 씻겨 항구 근처의 세미아무 베이로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운전자가 운전한 지 1시간 후쯤 자신의 차에서 연료가 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곧바로 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환경부가 이번 기름 유출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나 경미한 사고라고 여겨 공식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와 시청 그리고 구조대는 가능한 많은 양의 연료를 흡수하게끔 노력하는 한편 파도가 나머지를 쓸어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뉴스토리에서는 고용보험 신청 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고용보험 신청과 관련 고용주와 분쟁이 있었거나 현재 분쟁 중이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듣는 전문가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집 매매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송기영 리얼터에게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BC주 부동산 협회에서 2014년 부동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는데요. 2014년도 부동산 전망은
2013년과 매우 흡사한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서서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된 매물의 수량도 약 2013년에 비해서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평균 주택 가격에 거래된 주택 가격도 약 1.8%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나 저는 그게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지만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주택 가격 집은 한정돼 있고 사람들은 원하고 그런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지역은 대체로 학군에 많이 작용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커뮤니티, 학군이 좋다 보면 그 주변의 커뮤니티가 좋아지게 되고 그런 중에서도 뷰가 있는 집들, 이런 집들에 대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주택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고급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들의 가격들이 대체로 다 높게 나오는데 이는 내가 그곳에서 집을 산다고 해서 그 집이 똑같은 가격대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얼마나 내가 그 집에 대해서 관리와 유지를 잘하는 데 따라서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더 낮은 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집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코키틀람 지역이 상대적으로 버나비 지역이나 밴쿠버 지역보다 저평가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버나비 지역만 해도래도 2002년 밀레니엄 라인이 들었을 때 그때 사실 그 이스트 지역이나 노스 지역은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후에 한 4, 5년 지나면서 그 일회장학권이라는 스카이 트레인이 들어서고 그 영향을 톡톡히 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코키틀람 지역 하면은 밴쿠버나 버나비에서 볼 때 상당히 외곽으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코키틀람 시티홀이 있는 그 센터 지역은 아주 먼 돈들이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2016년 이후에 스카이 트레인이 그 에버그린 라인이 다 원복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왕래를 하게 된다면 예전에 그 버나비가 겪어왔던 그런 그 부동산 가격을 코키틀람도 그대로 누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밴쿠버에 살고 있는 조주현 씨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비 오는 날 혼자 출퇴근하기 심심했는데 제 마음을 아는지 출근길 저를 태우러 온 형석 씨에게 고마움을 저 대신 전달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보통 사연이 아닌데요. 과연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엔 형석 씨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입니다. 그렇다면 깨와 설탕을 섞으면 무엇일까요?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네요. 지난주 깨소금같이 고소한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여러 경험 속에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TV코리아 뉴스토리는 교민 여러분의 소리를 담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을 품은 내일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